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국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드를 쓰자. 카드를 쓰되 구분해서 쓰자. 카드를 구분해서 쓰고 엑셀로 전달할 즉 엑셀로 세무사 사무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적격증빙이라는 게 있는데 영수증은 다 같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이게 수준을 다르게 봅니다. 적격증빙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과 완전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비적격증빙이다. 그럼 이거는 좀 사적인 게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격증빙에는 매입점자 세금계산서, 즉 대부분의 우리 약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의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임대료 같은 경우도 법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임대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요. 뭐 저희 세무사 사무실 기장료 같은 기타 경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약재, 그 다음에 자동약 포장기, 리수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부가세가 빠진 매입 전자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돼서 이게 이제 적격증빙이 됩니다. 또 개인인 경우에는 종이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또 한약재 같은 경우는 종이 계산서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는 적격증빙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것도 적격증빙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경비 중에서 적격증빙에 속한 거는 세무서에서도 분석할 때 신뢰성 있는 정보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 매입 자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자료도 신용카드 매입 자료도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게 이제 신용카드 매입 자료인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적격증빙이지만 이거는 세무 중간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자료는 이거는 적격증빙이 될 수도 있고 적격증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된 신용카드 매입 자료는 있잖아요.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이 돼야 적격증빙이 되고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일반 전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 나와서 사용하게 되면 그건 적격증빙이 되지만 일단 사전에 분석을 할 때는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이 돼야 이게 적격증빙이 되고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이 안 되면 적격증빙이 아닌 그냥 비적격증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종이로 된 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저희가 부가세 신고 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약예품 현대메디칼이나 좋은 봉투 그런 데 있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의약예품 중에서 카드 점표로만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사님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반영을 해드리지만 식대, 주입이, 일반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저히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때 반영 못하고 일반 전표 처리해서 소득세 때만 반영을 합니다. 즉 비용 처리는 하되 이런 식대나 주입 경비 같은 경우에 적격증빙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약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약을 주문하면 한 달에 한 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구매조정 카드의 거의 대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세금계산서하고 만일에 중복되는 것을 또 카드 매입 전표로 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짜리다 그거를 중복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함부로 부가세 때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국은 특수한 사정이라 중복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즉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 전표가 매입전표가 중복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거리나 수량 어떤 촉박한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종이로 받아서 저희가 입력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기장료 다 주는데 왜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이렇게 하시면은 이 약사님하고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종이로 주시면 영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가세 때 반영하기 어려운 게 식대나 일반 경비 같은 경우는 부가세 감소에 이렇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때 저희가 반영을 하고 부가세 때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저희가 이 카드 매입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카드 등록을 하는 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죠. 그래서 홈택스 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 발급,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홈택스 등록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문제가 거의 뭐 구매전용 카드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섞어서 쓰는 경우에 구매전용 카드 결제금의 95%는 세금계산서가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 문제는 이게 명확하게 관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 문제는 이게 좀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할 수 없고 전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약국 전문 전산 능력이 있는 저희 법인에 맡기셔야지 좀 너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위주로 소규모에 이렇게 맡기신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전산 능력을 전산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 결제하고 그 다음에 그 카드 가맹점하고 서로 이렇게 중복 체크를 해서 컴퓨터 매크로를 돌려서 이 공급처를 확인하는데 이 결제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 결제 대행사의 경우에는 이것도 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한다고 해서 부가세 때 반영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고 카드가 이제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 등록하고 삭제가 해야 되고 또 홈택스에서는 카드 등록하고 등록 접수가 돼서 승인이 날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조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홈택스 카드 등록을 해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홈택스 카드 등록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또 홈택스 카드 등록을 하면 이런 또 엉뚱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세무서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아이유형으로 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휴일 사용 235건 5,400만 원을 휴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심야에 사용한 거 155건 11억 4,500만 원을 심야에 사용해서 이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약국에서 심야 휴일에 무슨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세무서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약국에서 이제 제약회사 도매상들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되나요? 영업사원이 와서 카드로 긁어주는데 이게 영업시간이 지난 심야나 휴일에 이 결제해준 것을 세무서에서는 이건 사업용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사용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서 이게 카드 등록을 하고 사용하기도 찝찝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카드 등록을 전혀 안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국의 사업소득이라는 게 매출에서 약값 빼고 인건비 빼고 임차료 빼고 기타 비용을 빼서 사업소득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임차료는 똑같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약가나 기타 비용 중에 적격증빙을 뭐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하고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금액을 부가세 때 반영을 하면 비적격 증빙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부가세 때 반영을 못하면 비적격 증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사업소득은 똑같은데 비적격 증빙 규모가 어떤 건 작고 어떤 거는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적격 증빙이 작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반영을 못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에 비적격 증빙 규모가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적격 증빙 과소수치 안내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이상 이런 금액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결론은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잘해야. 그래서 카드만 등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부가세 신고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약사님들도 도와야 되고 세무사 사무실은 그럼 그만한 전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사례 카드를 완전히 구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구매 전용 카드는 어떤 거냐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카드로 결제하고 즉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거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 발행되고 카드 결제하는 구매 전용 카드하고 다른 카드를 구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구매 전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대신에 제약회사 도매상 등 결제는 통상 영업시간 6시 이전에 와서 결제 받으라고 그러세요. 심야나 휴일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구매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고 그걸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국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는 카드 일종의 소모품 카드라고 하죠. 약사님 밥값, 기름값, 직원들하고 먹는 기름값, 약국에 통용되는 그런 비용들을 이 결제 카드를 사용하시고 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는 의약예품 결제 예를 들어서 11번가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약예품은 이 카드로 결제하시고 온라인 팜이나 뭐 이런 약국 관련 쇼핑몰들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이 되고 카드 전표도 발행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구매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세무서에서 쓸데없는 분석도 빠지고 약사님 사용하는 그 카드 전표 내용에 대해서 쉽게 저희가 엑셀 자료를 받아서 그 부가세 신고 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약사님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10명 중에 한 분밖에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카드를 구분 사용하기를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카드 사용 한도가 있고 이 카드는 월 3천만 원 이상 사용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포인트도 있고 할인 혜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막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제일 큰 금액을 사용하는 구매 전용 카드 하나만 홈택스에 좀 등록을 하시고 홈택스에 등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 등 결제는 통상 영업시간에 6시 이전 휴일날 말고 주중에 그 다음에 전산 능력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셔서 그거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약국 기타 결제용 소모품 카드를 구분해서 홈택스에 등록하시라는 것. 즉 세금 계산서가 될 수 있으면 발행되지 않는 매입 자료. 즉 11번가에서 의약예품을 샀다 그러면 이 소모품 카드로 사용하시고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는 이 카드를 사용하시고 이 카드를 꼭 등록하시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구분 사용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약사님들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 사용도 복잡하고 세무사에서 보는 것도 찝찝하다. 그러면 유료 어플 중에 세무장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폰이나 그 안드로이드에서 세무장부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어플인데 거기에 이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니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서울 지점을 이용하시는 업체에서는 BA200001, 인천을 이용하시는 업체에서는 BA200002 이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유료 어플이지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카드를 구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을 사용해도 일단은 카드는 구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 안 해도 됩니다. 홈택스에 구매 전용 카드 등록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영업시간 이전에 결제해라 뭐 이런 거 그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다음에 적격증빙 영수증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한번 휴대폰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원하는 통장 내역, 원하는 카드 자료로 등록된 이 자료를 세무사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근데 처음 설치나 세팅하는데 수고가 좀 있죠. 그 다음 동영상에는 이 세무장부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텐데, 이게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렇지, 한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희 부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돈을 내서라도 이게 약사님들을 이용하고 하게끔 해드리고 싶은데, 그 관련 동영상은 다음번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카드를 사용하시라. 카드를 사용하되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라.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거, 발행 안 되는 비용, 그래서 구분해서 구매전용 카드 별도, 소모품 카드 별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든지 세무장부라는 그런 어플을 사용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엑셀로 반영을 해서 좀 부가세 신고 때 더욱더 더 많은 비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슬기로운 약국에서의 카드 생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